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대로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TV에서 그걸 받아서 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장에 나오신 모든 위원들이 바라는 바는 오전 중에 모든 위원이 질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을 6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성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이만희 간사로부터 듣기로 우리가 평소에 회의 진행 때처럼 7분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안 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해서 이게 오늘 6분으로 줄여서 첫 질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평소 질의 시간대로 7분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빨리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분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의원이 다 돌아야 합니다. 아니 7분 한다고 다 못 돕니까? 지금 쉽지 10시부터. 않으니까 예? 시간 배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안타까운 그 국민의 생명이 앗아갔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오늘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경청장님. 네. 그 당시에 수온이 얼마였습니까? 수온이 기상청에서는 10도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10도, 예. 실제로 저희들 함정에서 계측한 것은 7도 내지 8도로 생존 가능 시간이 얼마 됩니까? 생존 가능 시간이 뭐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특히 체감 온도 이런 것이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한 게 사실 바다에서 이거 안전 문제, 구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에 해경에서 문제가 많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중앙구조본부에서는 한 일이 뭡니까? 우선 이번에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우선 현장에 내려와서 그 현장 지휘관의 지휘 상태를 확인했고요. 네. 청장님이 구조의 부분에서 직책이 뭡니까? 예, 중앙구조본부 본부장입니다. 해양 특수구조단장은 누구입니까? 현장 지휘관은 인천 해양경찰서장입니다. 아니, 이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예, 그거는 현재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했나요, 그 단장은? 거기는 지금 2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심해가 아니고 저수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천 구조대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장님께 좀 이따 다 질문하고요. 장관님, 대통령께서 유의아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그러셨죠. 이 부분에 국가의 책임이 어떤 부분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아주 특별히 정리가 안 되죠. 이거 그냥 안전 규제 전체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냥 말뿐인 책임이다.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낚시 어선에 대한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안전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또 이번에 급유선이 이제 추돌을 했는데 그 안전 업무 준수를 소홀하겠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그게 안전 관리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국가적 책임입니까? 그래도 다 그분들의 안전의식 위협에 불과하다고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낚시 어선이 신고제가 돼 있다고 해서 이 사고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국가가 어디까지 진짜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하면서 저는
국가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해야 이것이 되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다 그냥 끌어안고 갈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야 될 그런 부분에서 예. 책임이라면 이해되지만은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국가가 나중에 운영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부분도 대통령으로서의 도의적 예. 책임감까지 다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서는 국가적 책임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어떤 국가가 잘못해서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아무리 또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 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이 안전 의식이 미흡하다든지 규칙을 그렇죠. 준수하지 예, 않으면 예, 예.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걸 그런 국가적- 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국가적 의식 수준조차도 책임이라고 하는 같이 올려야 부분은, 되겠습니다. 예, 너무 추상적 포괄적이다. 예.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예. 정부의 그죠? 예약 기관으로서 지금 우리 해경청이 제대로 넉장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짜 책임져야 되고 예. 그 책임이란 부분이 배상 부분도 있는 것인지 책임자 처벌도 있는 것인지 또 법규와 규정을 바꾸는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해경청장님, 네. 우리 해경청이 계속 정말로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다. 오늘 이 보고서에도 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된다. 구형 구조 보트 한 대가 레이더 상태가 미약해서 야간 운행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웠다는 위험했다는 그게 안 된 겁니다. 거잖아.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어렵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워도 가야지.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해경의 책임 의식이 뭔지. 아니 그러면 우리 저 군 장병들이 적과 조우할 때 총알이 날라오니까 어려우니까 그럼 적과 대치 안 합니까? 사선을 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해경을 믿고 국가를 믿는 건데, 그리고 함정이 구조보트가 야간 문항이 위험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 낚싯배가 야간 운항 위험하다는 걸 할 수 있어요. 아니 바다에 대한 안전과 치안과 구조 책임지고 있는 해경에서 안전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고 배가 못 갔다는 부분 도대체 기가 막히고, 그리고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육로로 이렇게 갔다는 것,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오늘 이 보고서에도 청장님 읽으시던데 이 내용을 아시고 지금 읽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야간 악기상, 저수심, 양식장 산재 등으로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아니 수로가 정해져 있는데 왜 무슨 양식장입니까? 수로로 따라 내려가면 되지. 아니 이 배는 그럼 수로 따라 안 가고 양식장으로 갔습니까? 수로로 갈 수 있잖아요. 정해진 수로가, 그죠? 햅수로에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게 분석이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김성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혹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업은 다 저수실이에요. 갈 수 있는 폭은 한 200, 300 이렇게 물볼이 있어요. 거기 다닙니다. 그걸 왜 보트가 못 갑니까? 야간이라도. 분석 자체가 좀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도대체. 예? 그래 가지 않고 말이지. 자, 김성찬 의원님 좀 추가 그 질의해 관련해 주십시오. 가지고 그 관련해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 나중에 정리하십시오. 다음 네. 이계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남 담양한평 영광장성 이계호입니다. 청장님, 네. 해경 부활 이후에도 지금 달라진 게 아직 없어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 문제인데, 해경에서 내놓은 보도자료가 내놓을 때마다 다르고, 또 인천해양교통관제센터에 이거 사고 발생됐다고 접수된 내용이 다르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이유는 뭡니까? 파악을 초기에 정확히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또 있나요? 이제 접수 경로가 VTS를 통해서 그 VTS 센터 요원들이 경비 전화로 전화를 한 부분이 있고, 또 명진호 선장이 119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 부분이 있고, 또 그 선박 내에 있던 승객이 112를 통해서 전화 신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이제 직원들이 다르고 한 그런 취합하는 과정에서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건 생각합니다. 답변이 될 수가 없고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동도 보고도 한 걸 봤습니다만은, 이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을 보면요, 평택은 7시 17분, 인천은 7시 33분에 구조대가 도착했네요. 근데 출동 지점하고 현장 거리가 52km로 돼 있는데 이렇게 1시간이 넘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이 구조선 속도가 그렇게 늦습니까? 인천 구조대가 육상을 통해서 또 육상에서 진도항에서 현장까지 이제 배로 이동하고 그런 게 이제 52km 정도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평택 구조대는 제부도에서 출발해서 해리상으로는 약 12일이 됩니다. 그 거리를 배로 이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인천 구조대가 이제 그 출동한 경위를 쭉 보면요, 이 야간 항해가 가능한 신형배는 고장이 나고, 또 고속보트 2대는 야간 운항 기능이 없어가지고 아예 출동도 못하고, 그래서 영흥도 진두항으로 와서 민간 어선을 이용해서 사고 해역까지 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이 장비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현장 운영 기술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구조 팀장이 그때 기상 상황 등을 여러 가지 판단해서 그 육상을 통해서 또 그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어도 1시간이 지나서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거든요. 현장에서도 또 그래요. 현장에서 평택 구조대는 7시 이제 17분에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인천 구조대가 도착한 시간이 7시 33분이거든요. 그리고 인천 구조대가 도착해서 함께 7시 36분에 잠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평택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한 19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그 부분을 바로 도착하는 대로 입수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때 그 선박이 접근하면서 또 수색을 하고 그런 또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앞으로 정말 이번 기회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함께 노정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이런 사태에 대한 정말 반성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해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이제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이런 사고가 다시 재발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런데 지금 해경과 해수부에서 이 사고에 대한 인식을 보면 과연 이런 사고가 이번이 마지막일까 하는 정말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볼까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지금 소형 낚시 어선을 뒤에서 이 중형 유조선이 추돌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낚시 어선의 근본적인 사고 원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유조선에 있습니까? 유조선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경도 마찬가지고 해수부도 마찬가지고, 이 앞으로 이제 대책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해경은 그렇고요. 또 해수부는 낚시어선업 제도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항로 관리.
그래서 유조선과 낚시여선이 중복해서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 협수로에 통항 안전관리 대책을 세운다거나 이런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낚시여선에 대한 뭐 제도 개선을 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해경에는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해수부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협수로와 통항 안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고 있는 시가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두 분 장관님 또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답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이 의원님 말씀대로 낚시여선이든 급유선이든 모든 선박 운행자들의 안전의식이 이런 사고 재발 방지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정부와 해경의 노력, 또 규제와 단속 이런 게 절대로 필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말씀대로 이 통항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우선하겠습니다. 통항 관리를 좀 강화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관계 부처와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 나가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또 안타까운 그 국민의 생명이 앗아갔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은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고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해경청장님, 네. 그 당시에 수온이 얼마였습니까? 수온이 기상청에서는 10도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10도, 예. 실제로 저희들 함정에서 계측한 것은 7도 내지 8도로 생존 가능 시간이 얼마 됩니까? 생존 가능 시간이 뭐 1시간 내지 2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는 특히 체감 온도 이런 것 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중요한 게 사실 바다에서 이거 안전 문제, 구조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이번에 해경에서 문제가 많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중앙구조본부에서는 한 일이 뭡니까? 우선 최대한 이번에 예, 아무것도 한 게 없죠. 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우선 현장에 내려와서 그 현장 지휘관의 지시 상태를 확인했고요. 네. 청장님이 구조의 부분에서 직책이 뭡니까? 예, 중앙구조본부 본부장입니다. 해양 특수구조단장은 누구입니까? 현장 지휘관은 인천 해양경찰서장입니다. 아니, 중앙해양 특수구조단장. 예, 그거는 현재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했나요, 그 단장은? 거기는 지금 20여 명을 투입을 해서 수색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심해가 아니고 저수심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천 구조대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장님께 좀 이따 다 질문하고요. 장관님, 대통령께서 유의아를 막론하고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 그러셨죠. 이 부분에서 국가의 책임이 어떤 부분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슨 아주 뭐 이렇게 특별히 정리가 안 되죠. 이거 그냥 안전 규제 전체에 대한 국가의 총체적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냥 말뿐인 책임이다. 어떤 책임을 지시겠다는 겁니까, 국가가? 무슨 책임을 져야 됩니까? 뭐 낚시 어선에 대한 뭐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안전 기준을 상향한다든지 또 이번에 급유선이 이제 추도를 했는데 그 안전 의무 준수를 소홀하겠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그게 어떻게 안전관리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것입니다. 국가적 책임입니까? 그래도 뭐 다 허가 그분들의 신고제로 안전의식 돼 위협에 이게 불과하다고 낚시어선이 미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낚시어선이 신고제가 돼 있다고 해서 이 사고 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안전의식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국가가 어디까지 진짜 책임을 질 거냐 하는 부분에서 좀 너무 이게 포괄적으로 하면서 저는 또 이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정말로 말이 안 된다. 구형 구조 보트 한 대가 레이더 상태가 미약해서 야간 운행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려웠다는 그게 안 된 거잖아.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어렵다가 어디 있습니까? 어려워도 가야지. 국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도대체 해경의 책임 의식이 뭔지. 아니 그러면 우리 저 군 장병들이 적과 조우할 때 총알이 날라오니까 어려우니까 그럼 적과 대치 안 합니까? 사선을 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해경을 믿고 국가를 믿는 건데, 그리고 함정이 구조보트가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일반 낚싯배가 야간 운항 위험하다는 걸 할 수 있어요. 아니 바다에 대한 안전과 치안과 구조 책임지고 있는 해경에서 안전 야간 운항이 위험하다고 배가 못 갔다는 부분 도대체 기가 막히고, 그리고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해서 이렇게 중도로 이렇게 갔다는 것,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아니 오늘 이 보고서에도 청장님 읽으시던데 이 내용을 아시고 지금 읽으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야간 악기상, 저수심, 양식장 산재 등으로 속도를 낼 수가 없고, 아니 수로가 정해져 있는데 왜 무슨 양식장입니까? 수로로 따라 내려가면 되지. 그러면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대로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몇몇 TV에서 그걸 받아서 중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장에 나오신 모든 의원들이 바라는 바는 오전 중에 모든 의원이 질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을 6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질의 시간이 끝나면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성찬 의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우리 이만희 간사로부터 듣기로 우리가 평소에 회의 진행 때처럼 7분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야 간사 간 합의도 안 됐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해서 이게 오늘 6분으로 줄여서 첫 질의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평소 질의 시간대로 7분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빨리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분으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의원이 다 돌아야 합니다. 아니 7분 한다고 다 못 돕니까? 그렇지 지금 않습니다. 쉽지 10시부터 않으니까 예? 시간 배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성찬 의원님. 국가가 정말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 해야 이것이 되지. 모든 것을 어떻게 청와대가 다 그냥 끌어안고 갈 겁니까? 물론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야 될 그런 부분에서 예. 책임이라면 이해되지만은 모든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국가가 나중에 운영이 안 된다. 저는 이런 부분도 대통령으로서의 도의적 예. 책임감까지 다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부분에서는 국가적 책임이 뭡니까? 뭐 때문에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어떤 국가가 잘못해서 이 사고를 못 막았나요? 아무리 또 규제를 까다롭게 하고 안전 규칙을 철저하게 설정을 해도 결국은 국민들이 안전 의식이 미흡하다든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고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걸 그런 것조차도 우리 국민들이 의식 수준조차도 같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너무 추상적 포괄적이다. 예. 구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예. 정부의 그죠? 예약 기관으로서 지금 우리 해경청이 제대로 넉장 대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진짜 책임져야 되고 예. 그 책임이란 부분이 배상 부분도 있는 것인지 책임자 처벌도 있는 것인지 또 법규와 규정을 바꾸는 책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예. 해경청장님, 네. 우리 해경청이 계속 정말로 제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한심하다. 오늘 이 보고서에